네, 이제 세 번째 섹션 함께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최대 20%포인트 앞선다고는 하지만 이런 제목입니다. 그 통계를 언급한 기사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렇습니다. 선거는 뭐 정말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흐름은 좀 읽을 수는 있어도 결과를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그냥 호사가들의 얘기입니다. 예. 김용민 라이브 보면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보면은 예측하잖아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호사가입니다, 여러분. 호사가예요. 예. 호사가긴 하지만 여러분 호색하는 아닙니다. 제가 호색하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호색한이면 내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 호색한 아니야, 호색한 아니라고. 호사가 맞습니다. 예. 예. 자, 2020년 설 선물 어디서 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의 설 선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0년 설 명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김용민닷컴 에서 설 선물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께 부담 없이 선물하시라고 이미 압도적 최저까지만은 거기에 더 저렴하게 혹은 더 많이 드리는 설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성 목장의 햄 선물 세트, 네, 최고급 명란 세트, 예산 황토 사과, 천안 신고배, 홍삼과 흑삼 선물 세트, 마고 마카와 로얄 제리까지, 네, 정말 다양한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김용민닷컴에서 알뜰 쇼핑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베들레헴. 베들레헴 햄이 아니지. 비계지, 비계. 네. 베들레헴은. 네. 자, 그래요.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네. 자,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전략공천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구에서 10석에서 20석은 더 확보해야 제1당 지위를 지킬 수 있다. 수도권에서 의석을 얼마나 더 추가로 가져오느냐가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20대 총선 당시 서울 지역 49개 가운데 민주당이 35석,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12석을 얻었습니다. 참패를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경기도 지역 60석 중에 민주당이 40석을, 새누리당이 19석을 얻었고요. 네. 한 석은 어딘가요? 그렇죠.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네요. 네. 민주당은 일단 수도권 판세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해 한 차례 지구별로 판세 여론조사를 했고 조만간 다시 한번 지역구별 여론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역 의원 등 민주당 주자가 한국당 등 야당 주자보다 10%포인트, 크게는 20%포인트까지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현역 의원 등 민주당 주자가 한국당 등 야당 주자보다 10%포인트, 크게는 20%포인트까지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이 두각을 드러내는 곳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에요. 예. 물론 앞서는 지역도 아주 없진 않겠죠. 그러나 민주당이 그 20대 총선 당시보다도 좋은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종로와 서울 동작을, 광진을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먼저 종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유력한 출마자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미 이쪽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낙연 전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본인 선거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선거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당의 수도권 총선 전략도 변수고요. 네, 그래서 한국당은 당내 중진급 인사를 용산, 강남 4구, 동작, 강서 등 소위 한강벨트 지역에 집중적으로 출마시켜서 그래서 수도권 전체로 바람을 확산시킨다는 전략입니다. 홍준표, 김태호, 김병준에게 나가라 이러고 있는데 글쎄요, 이분들이 나와서 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선거까지 무려 석 달 남았습니다. 오늘로 석 달 남았네요, 여러분. 오늘로 석 달이에요. 네. 석 달은 정치에 있어서는 정말 뭐 태평양 같은 세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측하고 예단한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러나 전체 큰 흐름은 보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 정서 계속 지금처럼 그 정서가 이어진다면은 아마 판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판을 뒤집을 만한 역량과 상상력 그리고 어떤 지지층의 확장성. 그러니까 이제 당장 당이나 후보의 확장성뿐 아니라 지지자가 이런 사람들도 지지하네라고 생각될 만큼 그 지지자의 외연, 지지자의 그 외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재성을 갖고 있느냐, 동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민주당은 주의해야 할 것이 말이죠. 절대 오만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다음 대선, 다음 총선도 우리가 이긴다. 이런 것들. 아니 이거 말고는 국민들이 결정하기 나름이지 왜 이렇게 너희들 싸가지 없이 오만하냐 이렇게까지 비춰질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을 비격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뭔가 능력과 그리고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점들을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면 그러면 아마 선거 때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당이 가장 힘든 건 뭐냐면은 아니 이 사람들 밀어줘봐야 뭐가 있는데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어줬을 때 뭔가가 기대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국당이 만들어낸다면 이 선거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한국당으로서는 우리를 밀어주시면은 무언가를 해드리겠다라는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없단 말이에요. 예. 자, 또한 민주당이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공천 파열음입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선거 전략가 이해찬 대표가 경선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당 지도부가 개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만약에 낙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지역구 주민들한테 가서 따져야지 당한테 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당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 지금 후보 부적격 판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격 판정 받으면 경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략 공천도 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는 또 여론조사로 내밀어야죠. 당신 조사했더니 이거밖에 안 나왔다. 근데 당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기면은 우린 진다 여기. 당신이 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다른 후보를 내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내 파열음이 나지 않기 위해서 장치를 많이 마련해 두고 있어요. 이해찬한테 와서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지금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당대표는 빨리 물러나라. 당신 갖고는 총선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흔들었던 놈들 있죠. 이런 놈들은 이런 공천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는 놈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당대표 세워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이 후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계산이 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민주당이 아주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정말 선수들이 붙어가지고 선거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 어정쩡한 것이 뭐 감동도 주지 못하고 있고요. 뒷말만 무성하고
하여간 이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은 수도권에서는 뭐 지난번보다 더 한국당은 상당히 어려운 싸움할 것이 분명하고요. 수도권 바람은 또 전국 바람으로 또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의 여론조사를 믿고 3개월 후 결과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 당은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변수 이거는 뭐 전혀 상정하지 않고 얘기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고 남몰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3월, 4월에 또 한국당에겐 참 미안하지만은 아마 판이 뒤집힐 뭔가 또 한반도 변수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된다면 참 어려운 싸움을 하는 한국당. 예. 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정말 살신성인의 자세. 내가 여기서 정치를 그만둔다. 이 각오를 갖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지도자가 나올까요?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네요. 맞습니다. 방심은 금물이에요. 근데 지금 방심 안 하는 당이 어느 당입니까? 비례 자유한국당을 빠꾸냈다고? 야, 그러면 한국자유당으로 하면 되겠네. 이러는 정당이 과연 방심하는 정당입니까?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누가 될 것 같으면 납죽 머리를 엎드리면서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당이 방심 안 하는 정당입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뵐게요.